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한국경제TV. 안녕하십니까. 기업가정신 콘서트 진행을 맡은 이승아입니다. 네, 저희 기업가정신 콘서트는 한국경제TV와 스타리치 어드바이저가 주최하는 기업가정신 콘서트입니다. 또 100년 기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각 분야 기업 대표님들과 함께 기업가의 정신과 의미를 나누는 소통의 시간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업가정신 콘서트도 코로나19로 오랜 시간 저희가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랜 기다림 끝에 저희가 드디어 시즌4의 문을 열게 됐는데요. 새로운 진행자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기업가정신 콘서트, 유익한 강연과 심층 토크까지 저희가 알차게 준비했으니 오늘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업의 DNA, 핵심 가치를 유지하는 질적 성장의 기업가정신, 오늘 그 시즌4의 첫 번째 시간 막을 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큰 박수와 함께 기업가정신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한국형 기업가정신을 개발하고 공유하는 기업가정신 콘서트는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 CEO가 강사로 참여해 기업 경영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다. 2015년 7월에 시작된 기업가정신 콘서트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 기업인들의 이야기다. 그 열정적인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타협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라. 성공하려면 귀는 열고 입은 닫아라. 가장 훌륭한 일은 모험과 도전 정신으로 이루어진다. 세계적인 기업가들은 자신만의 뚜렷한 소신과 목표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다. 그 바탕이 됐던 게 바로 기업가 정신. 뜨거운 열정, 끝없는 도전, 변화와 창조, 혁신이야말로 기업가를 말하는 또 다른 키워드가 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기업가. 기업가들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나눔의 현장. 기업가 정신 콘서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본다. (2020년) 개편을 맞아 기업가 정신 콘서트를 새롭게 이끌어갈 아주 특별한 분을 먼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첫 회 시작을 어떻게 이끌어 가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먼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디지털 혁명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펼쳐지는 미래. 기업은 혁신 성장을 위해 변화하고 있다. 그 속에서 기업인의 사명감과 자긍심으로 활력 경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진대재. 기업가 정신은 인가 상상력, 도전 정신,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가교 역할을 하며
경제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있는 진대재 전 장관. 정부와 기업을 아우르는 폭넓은 시각, 경영혁신의 생생한 경험담, 촌철살인의 입담과 냉철한 분석력. 한국경제TV와 글로벌 기업가 정신협회가 함께하는 기업가 정신 콘서트 시즌4. 진대재 소통과 공감, 그 첫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정말 이름만 들어도 오늘 이 시간 알차게 꽉 채워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유쾌한 소통의 장을 펼쳐주실 진대재 전 장관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한국경제TV의 아주 대단한 프로의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근데 기업가 콘서트, 이게 기업가 정신 콘서트, 기업가 정신이 뭔가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처음에 시작을 기업가 정신이 도대체 뭔가, 기업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업가 정신이겠죠, 당연히. 기업가 정신이 뭐냐?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혁신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고 기회를 포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생각과 의지, 그게 기업가 정신입니다. 요즘처럼요, 코로나 사태가 벌어져서 전 세계가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고요. 또 뭐 한 4, 5년 전만 해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아주 거대한 물결이 와서 기술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요, 사업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는 이런 변화에서 잘 기회를 포착해야 된다. 아주 발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 말하는 기업가 정신이고요. 이 기회를 포착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주 뭐 우리 아는 이런 분이 계시죠. 스티브 잡스. 워낙에 대천자고 정말 전 세계가 아주 존경하는 기업가인데,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스탠포드 졸업식에 와서 스피치를 했는데 아주 감동적인 아주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 가운데 이런 문구가 들었습니다. Stay hungry, be foolish. 뭔 뜻일까요? 좀 배가 고파라. 헝그리 정신이라 그러죠, 그죠? 뭔가가 욕구가 덜 채워져 있고 이래야 된다. Be foolish. 약간 무모하고 약간 어리석은 뜻 한 게 좋겠다. 너무 타산적으로 내가 이거 하면 혹시 안 되지 않을까? 이거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그래서 못하면 안 되고 약간 어리석고 무모하게 덤벼들어 봐라.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스티브 잡스요. 55년생인데 1977년에 애플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창업을 해갖고 뭐 애플 컴퓨터 좀 잘했죠. 한 10년 하다 보니까 회사가 비실비실해갖고 쫓겨났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없는 애플 컴퓨터 잘 안 됐어요. 다시 2000년에 컴백해서 그때 생각해낸 게 뭐죠? 정말 남들이 생각하는 건 못했어요. 누구나 다 음악을 사는데 CD로 사거든요. CD 그래봐야 20곡 들어있는 걸 산다고. 그 불편하잖아요. 아, 그러면 음악이랑 뮤직이라는 걸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주 대단한 발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아이튠즈죠.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 또 연주하는 뭐 이런 음악을 만드는 사람 다자간과 또 우리 소비자들, 사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그 플랫폼이라 그러죠. 장터, 인터넷 장터. 이분이요, 그런 개념을 처음으로 만든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음악이라는 간단한 걸 별로 비싸지 않은 값으로 누구라도 살 수 있는 장터를 만드는 게 플랫폼 사업의 효시라 그러면, 지금은 이제 세상이 플랫폼으로 바뀌어요. 이분이요, 일을 할 때는, 스티브 잡스가 일할 때는 십계명이 완벽하게 업무를 챙겨라, 뭐 창의적으로 하라 이런 거 없어요. 이거 보시면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라, 3. 냉혹하게 판단하라, 외부 소리만을 믿지 마라, 끊임없이 연구하라, 6. 결론은 간결하게, 비밀을 지켜라, 작은 팀 위주로 운영하라, 9. 채찍보다 당근을 주어라. 그건 좀 괜찮네요. 10번째, 샘플, 견본품에 최선을 다하라. 이 양반이요, 뭐 창의적이라 뭐 어쩌고 안 해요.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분도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직원들도 많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을 잘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써놓은 거죠.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 잘하는 사람이요, 첫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사람.
매출 1,000억 한다 그랬는데 매출 1,000억 해보세요. 보너스 주죠. 일 잘했다고. 당연히 그러죠. 그 다음에 대소왕급의 순위를 아는 사람. 어떤 게 큰일인지, 어떤 일이 작은 일인지, 어떤 일이 천천히 해도 되는지, 어떤 일을 급하게 해야 되는지, 이 대소왕급의 우선순위를 알면요, 나라도 경영하고요, 기업도 경영하고요, 온갖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하고 신뢰받는 사람. 중요하죠. 정말 신뢰받는 사람이 중요하고, 이따가 나오실 분들도 두 분 보니까 아주 신뢰로 꽉 찬 분들이 같은데, 이런 분이 일 잘하는 임직원이다. 이 사람들이 근데 기업가일까요? 이 사람들이 기업가인가요? 기업가는 아니에요. 기업가는 일을 시작하는, 일을 시작하는 분. 창업 같은 뜻인데요. 일을 시작하는 건 또 다른 용기가 필요했고요. 또 다른 생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기업가가 되려면 이 긴 다리를 건너가야 돼요. 다른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다른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좀 전에 위키피디아에서 말해준 거나 비슷한데요.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가 정신은요, 속성이 꿈이 있어야 돼요. 이런 큰 변화 속에서 내가 뭘 하면 돈을 벌겠다. 뭘 하면 사회에 기여를 하겠다. 내가 뭘 하면 회사가 10배씩 커지겠다. 이걸 알아내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꿈과 상상력이 있어야만 기업가의 자질이다. 우선에는. 근데 생각만 하면 안 되죠. 그거를 도전해야죠. 어렵다고 하다 중간에 포기하죠. 끝까지 해내야 되는 거예요. 추진력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야만 기업가이고 진정한 의미의 기업가이고 그래야만 성공을 한다. 여러분 저 말이 맞습니까? 맞으면 박수. 예. 맞습니다. 여기 오늘 방청객으로 오신 분 또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이런 생각을 하시고 성공한 기업가로 다시 이렇게 발돋움하시고 사업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진대재 회장님의 정말 귀에 쏙쏙 박히는 오프닝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방송을 하면서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 뵀는데 정말 다양한 신념과 철학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앞서 우리 진대재 회장님께서 언급하셨던 꿈, 또 도전 정신, 또 추진력까지 이 모든 것이 갖춘 것이 바로 진정한 기업가가 아닌가라는 말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기업가 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만나 뵙게 될 대표님들은 어떤 비전과 또 어떤 기업가 정신으로 회사를 이끌고 계실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럼 첫 번째 주인공 우선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분당에 위치한 한 기업. 각종 산업 영역에 IT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고 시스템 구축을 해왔으며 현재 데이터 기반 기술 지원과 함께 빅데이터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바이텍 시스템. 30여 년 동안 IT 업계에서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해온 바이텍 시스템을 소개한다. 저희 바이텍 시스템은 1988년 1월에 시작이 됐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캘컴이라는 미국의 도면 프린터가 있어요. 대형 도면 프린팅하는 제품을 한국에 소개해서 판매하고 서비스하는 쪽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지금 벌써 33년 차 기업이 됐는데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지금은 주로 빅데이터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비용 절감과 효율성의 요건 강화, 시스템 다운의 위험이 증가하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환경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대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흐름 가운데 바이텍 시스템은 데이터와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에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솔루션과 컨설팅, IT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해 가고 있다. 저희는 사실 자산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의 경쟁력은 정말 고객한테 성실하게 서비스와 제품을 공급해주는 우리 직원들이고 또 항상 공부해서 더 기술력을 늘려나가는 직원들 또 뭐 이런 직원들이 자산이라서 저희
경쟁력은 항상 변화하는 이 IT 업계에서 새로운 기술을 빨리 흡수하고 또 고객에게 어울리는 제품을 다시 공급해 주는 게 저희 경쟁력이라고 생각이 돼요. 시스템 개발과 구축을 통해 정보 시스템 인프라를 기획하고 고객을 서포트하며 업무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 보수를 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솔루션과 클라우드 패스 솔루션을 통해 30여 년간 쌓아온 기술력으로 안정적인 프로세스를 운영해 오고 있는 바이텍 시스템. 이러한 체계적인 시스템은 고객의 만족도를 최상으로 이끌어내는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최적의 솔루션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는 이백용 대표. 그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무엇일까? 네, 기업가 정신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고 성실하게 대하고 그 사람이 때로는 고객일 수 있고 때로는 직원일 수 있고 때로는 사회일 수도 있지만 정말 그들을 아끼고 잘 섬기는 또 좋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을 존중하고 가족같이 아끼는 존중의 마음, 고객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실의 마음, 그리고 정직과 성장의 마음까지. 바이텍 시스템의 정신이 곧 이백용 대표의 기업가 정신이 되며 더 큰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힌 그 비전을 꿈꾸는 이백용 대표의 기업가 정신을 직접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바이텍의 이백용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짧게 경영은 사람에 관한 것이라고 피터 드러커가 얘기한 것들을 주제 삼아서 오늘 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거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면 제 인생에, 경영자로서 제 인생에 크게 전환점을 갖고 올 때 제가 깨달았던 두 가지가 있어서 그걸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격하고의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사람이 다르긴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고 비슷하게 행동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성격을 알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다르게 생각하고 너무나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였어요. 중요한 거는 그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직원들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직원들이 틀린 게 아니라 저랑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에 대한 이해, 특히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런 이해가 결국은 나 중심적 사고에서 상대방 중심적 사고로 바뀌게 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직원들을 존중해주고 또 고객들을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바뀌어 나간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 크게 깨달았던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거는 코칭과의 만남이었어요. 코칭과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왜 성과가 안 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코칭을 이해하고 나니까 성과라는 거는 인간의 몰입도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몰입도는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많은 리더들이 소통이 안 돼서 고민을 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내 의도가 잘못된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리더들이 참 좋은 의도를 갖고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표현력, 즉 언어 기술이 안 돼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코칭 리더십을 통해서 사람들의 약점보다는 강점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 또 언어 기술을 공부하게 되면서 잘 남의 말을 경청하고 또 좋은 질문을 해주고 인정 칭찬을 해주는 기술들을 배우면서 관계들이 점점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면서 더 높은 성과들을 내게 됐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제가 만나는 수많은 기업의 사장님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뭔가 했더니 좋은 사람 없어서 고민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실 저희 중소기업들은요, 대기업보다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없습니다. 좋은 인재를 뽑지 못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리더십 훈련도 중소기업은 잘 시키지 못해요. 제가 삼성의 한 임원을 만나봤더니 도대체 삼성이 경영을 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자기들은 전 직원의 10%가 교육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대기업은 정말 많은 투자를 해서 기업 직원들을 훈련시키는데 저희들은 훈련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큰 문제는 대기업은 모든 직원들이 경쟁해서 이긴 사람들이 진급도 하고 올라가는데 중소기업은 보니까 그 일하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경쟁은커녕 나갈까 봐 걱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해도 대체 인원이 없어요. 내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 정말 이 인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창업 공신의 능력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문제. 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정말 리더가 없고 인재가 부족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요, 직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회사 보고 들어와서 상사 꼴 보기 싫어서 나간다고. 이 상사들이 항상 문제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래서 제 동생이 맥킨지 컨설턴트인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더니 이게 뭐 비헤이비어 체인지를 해야 된다는 등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제가 불러다가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제가 내린 답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있는 놈 잘 키워서 써야 된다. 기존에 있는 직원 더 성장시키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능력도 성장시켜야 되고요. 또 능력이 성장돼서 나가면 안 되니까 충성심도 갖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자발적 의지를 만드냐 봤더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코칭 리더십밖에는 답이 없더라. 제가 코칭 리더십을 배우고 나서 이 부분을 회사에 실천하기 시작했고 지금 많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전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저희는 대기업같이 비범한 인재를 뽑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에 와 있는 평범한 인재, 평범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비범한 성과를 내게 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은 코칭 리더십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코칭 리더십을 배우고 나서 너무 좋아서 이 코치 자격증도 땄어요. 코치 자격증도 땄더니 또 여러 군데서 와서 코칭해달라고 그래서 요새 대기업 임원들도 가서 코칭해주고 대기업에 가서 코칭 리더십 강의도 하고 또 많은 후배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터 드러커가 했던 말 한마디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피터 드러커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너희는 죽은 다음에 너희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니? 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학생 중에 답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대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이걸 듣고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피터 드러커는 이거를 평생 머리에 놓고 살면서 정말 경영의 구루가 되신 분이죠. 저도 이 말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아내는, 내 자녀는, 우리 직원은, 나를 아는 친구들은 나를 뭐라고 부를까? 저는 이걸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그들이 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제 아들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저는 그들이 탁월한 리더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 아이들이 또는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빠 덕분에, 사장님 덕분에, 선배 덕분에 내가 될 수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큰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오늘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시네요. 대단한 경영 철학이세요. 뭐 이게 대단한 경영 철학이면 회사가 이만큼 커져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않은 거 보면 뭐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근데 사람을 중요시해서 이렇게 회사 경영을 한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성과를 내게 만든다.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코칭 리더십을 쓰시면 됩니다. 그 코칭이라는 게 아마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좀 들어보시죠. 어떤 예를 걸 들면 해주시는지.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문제를 인식하지 않으면 스스로 고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문제가 뭔지를 알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혼내는 게 아니라 혼을 아무리 내도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질문을 통해서 그렇죠. 그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자기가 결정을 해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그러죠. 이렇게 시키는 거를 하면 시키는 일밖에 안 하는 것 아하.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게 해서 음. 더 높은 성과를 내게 만드는 게 사실은 코칭 리더십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고 그렇군요. 저도 그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그죠? 아, 이게 간단한데 네. 이게 잘 되기가 어려운 거 보면 그러게요. 쉽지는 않은 것 예, 같아요. 예, 예, 저도 잘은 못합니다. 말만 이렇게 하지. 근데 아마 여기 방청객으로 와 계시는 분 상당 부분 이제 지위도 좀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지위가 높아지면 바로 이 말씀하신 코칭 관련된 뭐라고 말씀하시던 주로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직원들한테 얘기하면 자기가 직접 무슨 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리드해가는 역할을 할 텐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말씀하신 것 중에 들어있는데 질문을 잘해주는 거예요. 그 위로 갈수록 밑에 사람한테 적절한 질문을 때에 맞춰서 함으로 해갖고 동기부여가 되는 거 아니죠? 예. 그래서 답을 잘하고 그게 따른 이제 성과도 내면 또 열심히 칭찬해 주실 거고. 아, 예.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일이 이제 IT 서비스 같은 예, 거 하는 IT 건데. 특히 빅데이터 솔루션을 빅데이터,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와 계신 분도 비슷한 일을 할 텐데, 근데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빅데이터가 중요하고 인공지능이 중요하고 이러는데, 그럼 당신 하는 일에 빅데이터가 어떻게 뭐 적용됩니까? 그러면 그거 잘 모르거든요. 잘 어렵죠. 여기 저희가-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네, 저는 뭐 데이터의 중요성은 예. 너무나 다 중요하고 다 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거를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저희 고객들에서는 주로 이제 생산 공장에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나오지만 그 데이터를 어떤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다든지 또 혹시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거를 관제한다든지 하는 쪽에 많이 네. 쓰고 있고요. 특히 마케팅하는 쪽에서는 고객의 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정말 고객이 뭘 원하는지 또 이분이 이걸 왜 사갔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데이터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빅데이터 솔루션이 아직은 좀 고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소기업까지 사용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쓸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를 저희 직원들하고 매우 그래서 제가 노력을 하고 여쭤보는 있는데 겁니다. 매일 큰 회사만 이렇게 고객으로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 네, CEO들이 그래서 좀 계신데 좀 싼 가격으로 예.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아이템들을 조금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예,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한테 따로 오시면 저희가 아주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저렴하게 공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요, 뭐 각종 이제 그 기업 정보도 있고 생산이라든가 재고 관리, 고객 관리라는 각종의 그 데이터가 쌓이는데 하시는 일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잘 차곡차곡 쌓고 또 어떻게 하면 끄집어내고 어떻게 분석을 하는 이런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사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보면 큰 회사들이 주로 쓰고 있지만 이제 점차 이제 코스트가 낮아지면 중소기업들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경영 정보 시스템은 웬만큼 다 갖고 있거든요. ERP 시스템 같은 거를. 근데 그보다 한 차원 높은 걸 이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하시는 걸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좋은 일 좀 그럼요. 해주시면 중소기업이 살아야 좋겠습니다. 한국이 삽니다. 예, 예, 예. 앞으로 앞으로 뭐 지금까지 정말 잘해 오셨는데 앞으로 또 어떤 꿈이 있으세요? 사실은 뭐 저희 회사의 목표는 큰 기업이 되기보다는 지속 성장 가능한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제 뭐 나이 얘기하기에는 이제 선배님 앞에서 좀 죄송하지만 이제 물러날 때도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이거를 잘 맡아서 경영하면서 지속 성장하는 기업으로 제가 30여 년 끌고 왔으니까 또 다른 30여 년을 끌고 갈 수 있을까? 그게 요새 저한테는 가장 큰 숙제이고 비전이고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사람 중심의 경영이 중요하다. 우리 이백룡 회장님께 박수 한번 크게 쳐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예. 내려가겠습니다. 네, 오늘 이배경 대표님 강연을 들어보니 저도 대표님께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코칭도 한번 배워보고 싶네요.
네, 사실 많은 기업인들이 원하는 가족 같은 분위기의 기업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건 사실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바이텍 시스템 이배경 대표님의 말씀처럼 경영자가 사람 중심보다는 상대적, 상대방 중심적 사고를 한다면 아마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기업가 정신이 앞으로 더욱더 확산되기를 바라면서 경영은 사람에 관한 것이다 라는 주제로 좋은 말씀 전해주신 우리 바이텍 시스템의 이배경 대표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강연을 듣고 나니 두 번째 강연도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에 또 만나볼 분은 국내 가스 산업 유통 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며 또 미래 산업까지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님입니다. 그럼 준비된 영상으로 먼저 함께 만나보시죠. 용인에 위치한 한 기업. 산업용 가스 용기의 제조를 시작으로 매출 150억의 중견 기업으로 성장한 한국 초저온 용기를 모회사로 두고 있는 주식회사 로. 새로운 길을 간다의 로를 뜻하는 기업으로 청정 대기 환경으로 돌아가자는 의미 턴의 합성어를 합쳐 로턴이라는 친환경 대체 연료 튜닝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 평상시 제가 하고 싶은 일들 중에 버킷리스트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LNG, CNG, 그 다음에 또 LPG를 주제로 한 자동차에 관심을 갖게 됐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없는 바이퓨얼 방식을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주식회사 로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친환경 대체 연료를 통해 깨끗한 환경을 되살리고 환경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하는 로는 전문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친환경 대체 연료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세계적 흐름에 따라 친환경 연료가 이미 우리 주변에 다가와 있는 현실. 이에 발맞춰 정부의 연료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LPG 사용 규제 완화가 발표되며 타던 차 그대로 튜닝할 수 있는 기술력이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의 개발은 직분사 시스템에 대해 바이퓨얼 방식은 프린스하고 저희들이 개발을 다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이게 8년 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현장에서 그 내구성 테스트라든가 기타 등등 성능 테스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객들의 만족도가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좀 더 과감하게 LPG 분야보다는 더 나아가는 직분사 시스템의 그 바이퓨얼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디젤 브랜드들 저희들이 또 검토하게 됐습니다. 각 차종, 엔진별 전용 펌웨어를 제공하여 차량마다 별도의 세팅이 필요 없다는 점과 모든 부품을 공급해 별도의 추가 부품이 필요치 않아 신속 정확한 튜닝이 가능한 로. 집약된 노하우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차량의 튜닝을 진행하며 검증된 시스템을 인정받고 있다. LPG 튜닝의 표준화를 제안하며 전문성과 서비스 강화를 통해 LPG 튜닝의 인식 변화까지 이루어내고 싶다는 박홍준 대표. 그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무엇일까? 기업가 정신은 저희가 만든 바이퓨얼 방식처럼 남이 하지 않고 어려워한 일을 과감하게 찾아 도전하고 실행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지만 환경을 살리는 길을 걷고 싶다고 밝혔던 박홍준 대표. 비전과 목표는 사람과 환경이란 생각으로 사업을 일궈온 세월이 있기에 지금의 로를 이끌어올 수 있었다. 자동차 제조사와 상생 방안을 찾으며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며 희망의 길에 앞장서고 싶다는 그의 기업가 정신을 직접 들어보자.
안녕하십니까. 주식회로와 한국초정리의 박홍준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는 올해로 30년이 되었습니다. 쉬지 않고 정신없이 달려온 나날들이었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수소트럭을 스위스에 열대 수출했다는 뉴스를 보셨을 텐데요. 핵심인 수소용기 분야의 파트너인 럭스퍼와 한국초정리기와 같이 협력해서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스 산업에 종사하면서 좀 더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 환경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대체 연료인 튜닝 브랜드 로토는 새로운 길을 간다는 길 로자를 써서 로와 청정 대기 환경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의 턴이라는 합성어를 사용한 내용입니다. 자동차 2,300만 대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인 LPG, CNG, LNG를 바이퓨얼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사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튜닝 기술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의 프린스라는 회사와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의 직분사 엔진에 적용할 수 있는 LPG 바이퓨얼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였습니다. 가솔린 자동차의 퍼포먼스는 그대로 이용하면서 유지비를, 연료비를 40% 이상 절약하는 그러한 국내 최초로 표준화된 LPG 바이퓨얼 시스템입니다. 지난 6년 동안 많은 시장을 통해서 그 성능이 검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2019년 4월부터는 미세먼지를 인해 LPG 규제를 다 풀었습니다. 누구든지 타던 차 그대로 LPG 바이퓨얼 시스템으로 튜닝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3년 전 정부로부터 디젤 상용차에 천연가스와 디젤 자동차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국책과제 46억을 받아 저희가 46억을 받아 지난 4월에 성공하여 4월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녹색 인증을 받았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녹색 인증받은 이 제품을 녹색 상품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식회사 로의 창업 이념인 유류비 절감은 물론 청정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모두 깨끗한 지구 환경에 일조하다는 것을 자부하는 것입니다. 기업가 정신이란 남이 하지 않은 생각을 찾아서 사업화하되 환경을 개선하고 인력을 양성하여 동방성장하는 차세대 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기업, 대전한 비전을 가지고 한국초정운용기와 주식회사 노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손꼽히는 녹색 기업, 그리고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요즘 주말 5살 손녀와 노는 재미가 푹 빠져 있습니다. 손녀를 볼 때 저희 손녀가 살아나갈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환경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가솔린 차, 또 디젤 차, 그 뒤에 그 미세먼지도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NOx 가스도 많이 나오는데, 그 LPG로 하면은 그런 거는 안 나오죠. 비교적. 그렇습니다. 좀 안 나오는 것보다는 좀 조금 나온다는 저렴하게. 조금 나온다는 얘기. 그렇군요. 조금. 예.
근데 지금 회사가 2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어느 게 더 중요하세요? 지금 우리 박 회장 하시는 일로 봐서 어느 게 더 중요하세요? 뭐 다 중요하겠죠. 초저온 용기는 30년 동안 해오시던 산업용 가스를 제공을 했고 예. 그 나름대로의 세계적인 기업들과 하는 일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 팀장들이 맡아서 잘 진행하고 있는 예, 그런 예, 부분들이고 주식회사 로 역시 마찬가지고 저희가 남이 하지 않는 그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힘이 들겠지만은 향후 비전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자동차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볼륨이 크지 않겠나 생각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다른 그러시군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회사를 설립할 때 보면 그때는 압축가스를 가지고 이제 뭐 반도체든 이런 그 생산하는 데 썼는데 그거를 액화시킨 가스로 바꾼 거를 국내에서는 없었던 모양이죠. 그런 거가 그 당시 예. 한 30년 전에는. 네, 30년 전에는 없었고요. 아하. 근데 그걸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었습니까? 어디 구경도 못 하신 걸 텐데 국내에 그런 걸 쓰는 데가 없었으면. 근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인 기업인 예. 미국의 테일러와트라는 회사가 예. 한국 시장을 위해서 그걸 개발하고서 한국 기업의 저희를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예. 저희 회사하고 만나서 그런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 로우를 만들 때는 이건 이제 세상에 그렇게 휘발유 워낙은 LPG가 택시 같은 데만 전용으로 쓰던 거였는데 그게 지금 일반인이 휘발유하고 LPG를 동시에 쓰는 거를 새로 해보신 거네요. 예. 저희가 생각할 때 완성차에서 나와는 게 좋겠는데 완성차에서는 뭐 나오지 않고 또 규제는 풀려 있는 상태에서 LPG와 겸용을 해서 쓰는 기술을 저희들이 프린스라는 회사와 같이 개발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별로 해본 일이 아닌 건데 그 파트너 회사가 이제 딱 이렇게 신용을 하고 시작을 하자 이렇게 해주신 거네요. 네. 대단하세요.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예. 제가 우리 박 회장님하고 살짝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게 누구한테 영향을 받은 거냐? 어머니한테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홍준아, 신용이 밥줄이야. 신용이 밥줄이야. 예. 꼭 네 가슴에 새겨넣고 사업을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게 제 가슴에 갖고 있는 신용입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 어려울 때도 회사 구조조정 같은 거 할 때도 직원들 안 내보내고 월급 빠뜨리지 않고 다 주시고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러시는데 그걸 오늘날까지 잘 쌓아오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또 이제 어떤 일을 좋은 일을 하시고 싶으세요?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하는 일은 아이디어는 많은데 제 나이가 이제 아까 이백림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나이가 들다 보니 생각이 자꾸만 그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과연 제가 잘 해낼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저희가 갖고 있는 진행됐던 녹색 인증을 이분을 사업화해서 녹색 기업으로 만드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희망입니다. 계속 하십시오. 계속 도전하고 그러시면 젊어지시고 오래오래 장수하시고 안 아프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박 회장님 새로운 일 계속 하실게 격려의 박수 한번 크게 쳐드리죠.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단순히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생각하는 마음이 또 지금 세대 또 나아가 후손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기업인들이라면 정말 크고 작은 힘들었던 얘기를 들으시며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요. 수시로 찾아오는 위기 속에서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신 우리 모든 기업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자란 주제로 좋은 말씀 전해주신 한국 초저온용기 박홍준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시즌4를 더욱더 알차게 꾸며줄 진대재에게 묻는다
증문 즉답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평소 경제나 정치 또 다양한 분야에 궁금했던 부분들을 자유롭게 묻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평소에 이게 진재재 장관님 존경하고 있었는데 이게 직접 보게 돼서 영광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팬데믹 이후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게 궁금합니다. 어유, 이 질문이 너무 어렵네요, 그죠? 팬데믹 이후에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지금은 이제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니 옛날 상황은 잘 못 돌아갈 것 같다. 지금 이제 이렇게 뭐 간단한 예를 들어갖고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감염이 심하게 되다 보니까 서로 모임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요 기업가 정신 콘서트도 지금 몇 달 지연돼 갖고 이게 늦장으로 시작하는 건데 그냥 모여서 밥을 먹는 게 지금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도 불편하고 출장이나 이런 것도 뭐 이제 가지도 못하잖아요. 이거 불편해요. 회사 기업 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해외에 뭐 공장에 있거나 고객이 많으신 분들이 아주 답답한 일이에요. 저도 굉장히 답답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언택트 비즈니스, 소위 말해 비대면 비즈니스 형태가 이제 일상화될 거다. 특히나요, 여기 계신 분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이고 대표이사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옛날에는요 집에서 일한다 상상이 돼요? 집에 있으면 놀고 쉬는 거죠. 일한다 이런 개념 괜히 없죠.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가면서 우리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집에서 일을 해도 회사 와서 일하는 것만큼 효과가 나더라. 그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재택근무라는 게 상당히 일상화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현상들로 말하면 지금 전 세계 경제 성장 마이너스 5% 어렵습니다. 어려울 거다. 그리고 이게 다시 뭐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그러더라도 전에 있던 형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포스트 팬데믹 뉴 노멀은 전에 같이 그렇게 막 소비가 있고 여행을 많이 가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문화가 굉장히 달라져 있을 거다. 그게 또 크게 보면요. 2016년부터 시작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죠. 인공지능 쓰고 빅데이터하고 뭐 사물 인터넷이니 뭐 로봇이니 어쩌저니 그게 훨씬 앞당겨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소비가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직원을 다시 데려와야 되는 미국에 생각하면요. 직원 데려오지 말고 로봇 쓰자 그럴 거 아닙니까? 고용이 돌아오지 않는 거죠. 다행히 우리나라는요. 저도 우리 회사들한테 버팅겨라. 이 위기에 그냥 벗어나자. 직원 내보내지 말라고. 소비가 늘어날 거야. 그때 되면 우리가 고객 잘 이렇게 대응해주고 있으면 우리한테는 몰려올 수 있다. 미중 전쟁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호기로 오니까 잘 버팅겨라. 직원 잘 간수하고 그 대신 열심히 기계도 분해해서 잘 닦아놓고 소비가 살아날 때 하라. 지금 어떤지 아세요? 7월 달에 수주가 막 올라가요. 수주가 올라가요. 8월 달, 9월 달 되면요. 오히려 더 나아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힘내세요. 이게 항상 나쁘지만 않습니다. 또 이걸 통해서 돈 잘 버는 데도 있고요. 새로운 패턴에 적응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전부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때 같습니다. 이런 여유가 있을 때가 없어요. 무지무지하게 바쁘기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게 한번 위기가 닥쳤을 때 재정비를 하는 거, 뭐 그런 게 필요하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히려 위기일 때 되돌아보는 재정비의 시간을 가지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예, 말씀하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삼성전자 가전제품을 온라인에서 유통하고 있는 도원 ENS 도정훈 대표입니다. 예. 예. 앞으로 IT 모바일 쪽에 관심이 많은데 그거를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의 그 IT는 굉장히 많이 또 바뀌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물결이 오기 전 또는 뭐 길게 보면 한 2010년 아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뭐 말하자면 스마트폰을 만들어갖고 전 세계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 같이 오늘날에 와서 이렇게
특히 IT 모빌리티 위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디로 가느냐? 딴데 자동차나 뭐 항공이나 이런 기존 산업들로 다 가고 있거든요. 소위 말해 인공지능이니 로봇이니 그게 적용되는 소프트웨어니 여러 가지 각종 센서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감으로 해갖고 전체 산업이 바뀐다. 단순히 IT의 모빌리티가 들어가고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좀 스마트 기계가 되는 게 아니라 제조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갖고요. 아디다스 신발 공장이 어떻게 바뀌었냐? 전에 같으면 한 500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신발을 막 이렇게 재봉틀을 깁고 하던 그런 신발이요. 이제는 없어질라 그래요. 그게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하지 않고 이제는 저 뮌헨에서 생산합니다. 독일로 가져가 버렸어요. 도시에서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그냥 부품을 조립하는 형태로 해요. 재봉틀로 하지 않고 그게 아주 강력 접착제 가지고 이렇게 붙인다고. 그러면은 한 일주일 걸려도 생산하던 거가 뭐 한 2시간이면 만들거든요. 그럼 뭔 얘기인 거 아니? 컴퓨터로요. 내 발 사진을 찍어가지고 발 사진을 보내면 한 이틀이면 저한테 딱 맞는 신발을 보내오는 겁니다. 내가 컬러, 크기, 뭐 이렇게 해주세요. 구성을 컴퓨터로 보내면 한 2, 3일 뒤에 오니까 아디다스로 봐서는요. 재고라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전 세계 매장에다가 어떤 종류의 신발을 2클래식, 뭐 3클래식 재고로 쌓아놓았다. 그러면 그 클래스도 많고 한 10,000개쯤의 가게에다가 그렇게 쌓아놓으면 어마어마한 재고가 있어야 되는데 재고 없죠. 유통하고요. 이 제조업이 합쳤습니다. 제조가 서비스하고 합치더라.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거죠. 또 하나는 아까 플랫폼, 아이튠즈 같은 플랫폼이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는 거죠. 유통의 힘이 엄청나게 세집니다. 그래서 그 유통에 하고 있는 플랫폼에 끼어들지 못하면 팔로도 없어요. 단순히 우리가 알기에 아마존이 무슨 그 온라인으로 상당히 그 표준화된 물건들을 사고 팔고 하는 것 같지만요. 지금은 그걸 훨씬 넘어갑니다. 많은 걸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고 계신 일 많은 걸 생각하시고 IT 쪽에 종사한다 그러시니까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이게 아주 세상 아주 그냥 아주 프리베일링 아주 뭐 그냥 모든 게 만연해 갖고 그것들이 장악하는 시대가 오니까 거기에 이렇게 자기 사업을 어떻게 접목을 할 건가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꼭 필요한 답변 우리 회장님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하나만 더 하죠. 예? 예, 요 가운데 예.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는 킬사코리아의 권호승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하는 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취해야 될지 좀 회장님의 인사이트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팬데믹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글로벌로 진출해야죠, 그죠? 사업을 하실 때 처음부터 판을 짜실 때 국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이웃의 일본이든 뭐 중국이든 아니면 뭐 동남아시아든 또 미국이든 거기에 시장은 또 어떻게 생겼나? 그 시장을 잘 이해하시고요.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나라의 내수를 위해서 하시면은 야 이걸 바로 그 다음으로 글로벌로 갈 수 있는 뭐를 하면 되는가를 항상 연구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또 전시회 같은 거 다녀보시고 이런 게 중요하고요. 지금의 굉장히 뭐 아주 고통스러운 이 팬데믹이 있더라도 그 다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하고 계신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시고 소위 말해 인공지능이나 뭐 이렇게 관계 있는 일을 하시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더 도입을 해서 훨씬 더 나은 비즈니스, 고부가 가치로 특히 딱 보셔야 될 거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밸류체, 가치 사주죠. 내가 이걸 사서 내가 부가가치 올려서 다음에 또 누구한테 이렇게 넘기는 이렇게 절차상에 보통 있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요 자리에서 양옆에 누가 뭘 하고 있나? 요걸 내가 좀 더 뺏어올 수 없을까? 내가 뭘 함으로 해서 뭐 이런 거를 연구해 보시면 바로 근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시죠. 네. 네, 오늘 정말 다양하고 또 즉흥적으로 질문해 주신 답변에도 정말 막힘없이 명쾌한 답변해 주신 우리 진대재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기업가 정신 콘서트 뭐 그 목표하는 바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여기 오신 방청객들 또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또 인터넷으로 보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돼서 뭐 코로나 사태가 되든 4차 산업혁명이 와서 또 이런 변화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소통하고요. 또 사람이 중요하다고 누누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하는 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분들 격려하시고 또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위기 때요. 다음을 위해서 립프로깅 한다고 그러죠. 다 이렇게 개구리가 점프하듯이 할 수 있는 그 준비를 갖추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모든 거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리고 직원도 격려하시고 또 다 마찬가지로 어려운데요. 바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 전 세계가 다시 수요가 살아나서 우리한테 기회가 큰 게 올 수도 있다. 거기에 대비하시고요. 코로나 잘 견디시고요. 계속해서 기업 잘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기업가 정신 콘서트 시즌4 첫 문을 열었는데요. 다음엔 더욱더 알찬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 방역을 책임져 주신 퍼플K에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진행을 맡은 이승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